아직도 그 전화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아버지, 정수 아빠 회사가 문을 닫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던 날,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날이 동시에 일어난 거였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꺼내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침묵으로 견뎠을까요? 저는 김명순, 올해 71살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카페에서 신문을 펼칩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편 이준호는 2년 전 돌아가셨고, 아들 정훈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 지은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저 잔잔한 삶이었어요. 젊을 땐 남편이 공사장 감독이었고, 나는 자식들 먹일 것 때문에 밤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을 정도로. 그래서 옷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있으면 그걸 입고 없으면 다시 세탁하는 시기였죠. 정훈이가 커서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좋은 옷을 몇 벌 마련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노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정훈이 회사에서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사업을 시작할 거야. 정수 아버지가 투자를 해주신대. 정수라는 건 정훈이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정수의 아버지는 건설업으로 꽤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정훈이는 그분과 인맥이 생겨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가가 되면 좀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정훈이가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훈이의 아내 지은이가 내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제 정수 엄마를 만났어요. 정수 엄마가 제 코트가 낡았다고 지적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그럼 새 코트 사 입어. 그게 아니라 남편 회사 일을 할 때 입을 옷이 없냐고, 남편이 잘 못 벌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으셨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얼굴에 열감이 달아났습니다.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작은 일 같은 척 말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무시당했다는 것, 우리 아들이 형편없다고 평가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투자자의 아내로부터였다는 것. 정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훈이에게 물어봤죠. 정수가 누군데? 어디서 만난 건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기억 안 해?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정수라는 게 내 친구 박영미의 아들이었던 거죠. 박영미는 저와 같은 학년 동창입니다. 학생 때부터 예쁘기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집이 좀 잘 사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 친구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반인데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니까요. 신발도 다르고 손에 들고 있는 물건도 달랐습니다. 박영미는 나에게 잘해줬습니다. 겉으로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친절 뒤에 숨겨진 동정과 우월감을.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박영미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사는 삶을 살았죠. 나는 돈 없는 남편을 따라 공사판을 전전하며 밤샘 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차이는 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훈이가 자주 피곤해했고 지은이는 남편 회사에 대해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정수 아버지가 최근에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투자금을 자꾸 빼려고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건가?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뭔가 있는 건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박영미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일반 의약품 파는 곳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박영미는 처음엔 날 못 알아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죠. 아, 명순이네.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와 표정에 완전히 다른 온도감이 있었습니다. 정훈이 엄마 맞지? 들었어. 우리 아들이 정훈이 친구래. 근데 정훈이가 사업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그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박영미의 웃음에는 그럴 리가라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내 가슴을 무너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가난했던 것,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도 평가절하된다는 것. 그 이후로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훈이가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저에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문제가 생겼어. 정수 아버지가 투자금을 전부 빼가려고 해. 왜? 뭐가 문제인데? 모르겠어, 엄마. 그냥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정훈이는 덧붙였습니다. 어제 정수 엄마를 봤어. 지은이 이야기로. 당신 아내가 옷도 이상한데 남편이 어떻게 잘 벌겠냐고 했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박영미가 아들에게 뭔가를 심었던 거죠. 우리 회사는 형편없고 우리 며느리는 저리고 그러니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정수는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투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정훈이의 사업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반년 후 정훈이는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뭔가를 결심했습니다. 정훈이가 회사를 닫기 일주일 전 저는 한 전화를 했습니다. 그건 시아버지에게였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시골에 계셨습니다. 저는 매의 며느리로서 절을 했고 문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저와 눈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건설업계 인물들. 그분은 공사장에서 40년을 일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김명순입니다. 전화를 받으신 시아버지는 놀라셨어요. 뭔가 일이 있나?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훈이가 사업을 했던 것, 정수라는 친구를 믿었던 것, 그리고 박영미라는 여자가 투자자인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영미가 투자자에게 우리 며느리의 옷을 지적하며 회사를 폄하했다는 것. 시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수 아버지, 누구지? 저는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가 회사에 나갔다가 정수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훈이 미안해. 사실 우리 아내가 너희에게 뭔가 말했대. 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싶은데? 정훈이가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한데. 투자자 아버지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사실 회사가 아직 망하지 않았대. 사실은 좋아하셨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집을 방문하신 게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고마워. 제 이름도 처음 불러주셨어요. 내가 이제서야 알았어. 정훈이가 좋은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지였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그분의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투자자는 처음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물었대요. 정훈이 며느리가 뭐가 문제라더냐? 박영민은 처음엔 말을 안 했대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그 투자자에게 박영미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했대요. 남편 회사는 형편없고 아내 옷은 낡았고 그러니 투자할 가치 없다는 말이 맞냐? 그 순간 투자자는 자신의 아내가 사업 투자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화났대요. 정말로 화났대요. 회사 문제를 가정의 감정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결국 투자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대요. 이 사업은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다. 넌 이제 집중하지 말고 흑심을 내지 마. 그리고 정훈이의 회사는 다시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그 투자자에게 또 다른 말을 했대요. 저 사람이 박영미라고요? 이분이 1976년도 공사장 감독 이준호의 아내죠? 그 말을 듣고 투자자는 놀라셨대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 저를 알지 못하시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여자가 공사장에서 가난한 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시아버지는 50년 전에 그 기억을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덧붙이셨대요. 당신 아내가 좋은 사람이길 빌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인간의 가치를 옷과 외모로 판단하는 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투자자는 그제서야 이해했대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이후 우리가 들은 소식은 박영미가 정수와 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정수가 어머니 박영미에게 화났대요. 엄마, 나 때문에 정훈이 회사가 망할 뻔했어. 넌 왜 자꾸만 남의 사람 평가를 해? 정수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친구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것이 사업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영미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어색하다고 합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의 투자는 계속되었지만 박영미는 집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어디 데려가지 않는데요. 정훈이의 회사는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수익을 냈어요. 시아버지는 정훈이를 몇 번이나 만났고 지은이가 입은 옷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대요. 대신 시아버지가 지은이에게 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옷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기준이야.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물으셨어요. 정순아, 나는 왜 이제야 알겠지? 가난한 것보다 무서운 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라는 것.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50년을 침묵으로 견뎌온 것이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박영미가 저를 무시했을 때 나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낡은 코트를 지적했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정훈이는 이제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봐주셨네. 저는 웃습니다. 아빠는 원래 봐주셨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무시가 억울해서 바로 맞서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침묵을 선택하셨나요? 만약 침묵을 선택하셨다면 그 침묵이 과연 패배였을까요? 때론 침묵이 가장 강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